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사사건건입니다.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특단 대책 필요입니다. 네. 이 특단 대책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지금 위중증 환자 사망자 14일 0시 기준 906명, 94명으로 또다시 사상 최대를 지금 기록한 상황인데요. 강력한 대책을 시행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특히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힘들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 직접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의료 대응 체계 구축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여 제대로 된 장기전을 준비하기 위해 단계적 일상 회복을 2주가량 잠시 멈추기를 제안합니다. 병원 현장은 지금 한마디로 아수라장이고 전쟁터입니다. 간호사들이 환자의 이송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 인력이 더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의료 현장에서는 잠시 멈춤 요구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병상 대기 환자가 1,500명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의료진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큰 것도 문제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우리가 시간을 벌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 시간을 번 동안 그동안 이제 좀 미접종자 중심으로 이렇게 좀 심각한 중증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백신 접종, 특히 이제 3차 접종에 좀 이렇게 주력해가지고 그것의 효과를 더 낼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여유를 가지고 잠시 멈춤의 기간 동안에 그러한 좀 의료체계 재정비라든지 3차 접종을 속도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의료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요구입니다. 네, 관련해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코로나 오미크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거기에 맞는 준비된 그런 대책들을 정부는 말씀드린 대로 방역과 민생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하게 될 것이고 정부가 우물쭈물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정부의 대책이나 조치가 우물쭈물하거나 미진하다거나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조치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지만 그 카드를 선택하는 문제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하게 된다. 수요일, 목요일을 이번 주의 상황을 한번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물쭈물하지 않겠다. 조치는 다 준비되어 있다. 어떤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에서 하던 우리가 이제 경험했던 그러한 제한들을 다시 이제 부활시키는 정도의 대책이 유력한데요. 예를 들면은 6시 이후에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대책들을 지금 결국은 이제 거론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또 받게 되는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큰 상황에서 더 이제 가중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의료 전문가들 또 방역 전문가들은 이미 좀 여러모로 정부의 좀 특단의 대책을 내리는 그러한 결단의 시기가 늦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반대로 또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도 내부에는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저녁에 귀국한 이후에 좀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취지의 그러한 얘기로 지금은 이제 해석이 됩니다. 네, 일상 회복을 뒤로 되돌릴 것이냐 기로에 서 있는데 판단 기준은 어떤 게 될까요? 일단 원래 이제 특단의 대책을 이제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를 얘기했었는데 이건 너무 오래됐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추가 접종이 얼마나 이제 진행됐느냐 하고 그다음에 이 특별 방역 대책 추진한 거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3차 접종률이 지금 13.9%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더 속도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좀 판단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좀 특단의 대책을 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이제 어떤 그러한 시각이 우세해질 수 있는데. 다만 특별 방역 조치를 시행한 거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큰 결단의 시기가 다가와 있는데 일단은 방역 패스가 오늘도 이틀째 먹통이었어요. 총리가 사과도 했는데 잘 좀 다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뭡니까? 돋보이려 한 욕심입니다. 돋보이려 한 욕심.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이 김건희 씨가 과거에 이제 수원여대에 이제 겸임 교수 채용을 위해서 지원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허위가 있다는 것을 일부 인정하면서 한 말입니다. 네,
주로 어떤 내용들이 허위로 좀 확인이 됐습니까? 이 내용이 이제 YTN이 보도를 해서 지금 이제 여러모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수원여대 겸임교수 임용 지원서를 김건희 씨가 2007년에 제출을 했습니다.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 부분에서 이제 허위다 또는 이제 부풀려졌다 이런 이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근무를 했다. 이게 이적으로 적혀 있는데 이 게임산업협회는 2004년 6월달에야 설립이 됐고 이 기획이사라든지 기획팀이라든지 이런 이제 직책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이건 믿거나 말거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근무 기간을 잘못 기재하는 착오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따른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은 것 자체가 위조는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을 받은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개인데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대상하고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특별상이거든요. 이 두 개 상의 경우에는 하나는 출품작 자체가 없다. 이런 이제 취재 결과가 나왔고 하나는 또 개인이 받는 상이 아니고 이거는 단체라든가 업체가 받는 상인데 출품작 제출 이후에 김건희 씨가 이제 관여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부풀려졌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이게 좀 없는 상을 좀 허위로 적어냈다든지 부풀려졌다든지 하던 게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 좀 반영된 측면이 있는데 그것도 죄라면 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개인이 받는 상이 아닌데 이제 이력에 적어놨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어쨌든 수상을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은 잠시 후 여의도 사사건건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뭡니까? 세계 부문 후보인데요. 세계 부문 후보. 그렇습니다. 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출연 배우인 이정재, 오영수 이 두 배우가 미국 골든글로브 후보로 지명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비영어권 작품이 TV 부문 후보로 올라간 게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TV 시리즈 부분에서 작품상, 나무주연상, 나무조연상 이렇게 세 개를 이제 세계 후보로 지금 결정이 된 건데요. 이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내년 1월 9일에 열리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전 세계를 휩쓴 오징어 게임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는데 다만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골든글로브의 경우에는 그동안 비영어권 이 대상으로 한 작품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인색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걱정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 시상은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주는 상인데 할리우드가 또 이 시상식에 좀 보이콧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의 비리 이런 것들이 좀 화제가 되기도 했고 너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비영어권 작품에 대해서 편향적이었다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한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번엔 좀 우리 작품도 공정하게 다뤄주지 않겠는가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1월 9일이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뭡니까? 기본 배달료 인상입니다. 기본 배달료 인상. 그렇습니다. 이 음식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에 이 좀 라이더들이 있는데 이 라이더들이 기본 배달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정리해봤습니다. 파업을 예고한 라이더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이 라이더들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까지 이 지난 6일에 이제 중노회 노동쟁의 신청을 한 그런 상황인데 8번에 걸쳐서 교섭을 했지만 성과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강력하게 행동에 나설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런 이 업체가 갖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라이더들이 이제 파업에 나서게 될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러한 이제 이용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아마 겪게 될 것인데 결국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노조의 핵심 요구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3,000원인 이 기본 배달료를 4,000원으로 올려달라는 겁니다. 이게 7년 동안 3,000원이었다는 거거든요. 이 라이더들의 어떤 수입이라는 거는 기본 배달료의 거리 할증, 그다음에 프로모션 이 수익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사측은 프로모션 수익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됐고 기본 배달료는 또 다른 업체와의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올려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비중이 전체 시장에서의 비중이 좀 상당히 큽니다. 배달의 민족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좀 합의를 해야겠는데 만약에 22일까지 이제 좀 진행이 협의가 결렬이 되면은 노조는 그 시점에 맞춰서 이 대규모 행동에 지금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성과가 좀 협의가 돼가지고 합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교섭 상황은 좀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